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2023년도 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이 공개됐는데요. 김영하 지사가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부동산을 팔고 난 후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중에는 정영철 영동군수와 이동우 도의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김영하 지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억 4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도지사로 취임한 지난해 7월에 신고한 9억 4천만 원보다 무려 56억 9천만 원이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실제는 다르다며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소재 건물 3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과 중도금이 이중으로 계산된 일시적 증가라고 해명했습니다. 도내 기초단체장 중에는 축산업을 하는 정영철 영동군수가 가장 많은 43억 4천만 원을 신고했고 군수선거만 4번 치른 송인원 괴산군수가 지난해보다 2억 원이 늘긴 했지만 4억 8천만 원으로 최저액을 신고했습니다. 도의원 중에는 정기업을 하는 이동우 도의원이 가장 많은 64억 원을 신고했고 박용규 도의원은 마이너스 3,400만 원의 최저액을 신고했습니다. 기초의원 중에는 박혜수 충주시의회 의장이 60억,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이 42억, 영동군 신영광 의원이 51억, 보은군 장은영 의원이 40억, 음성군 김용우 의원이 28억, 증평군 최명호 의원이 25억 원으로 시군 의원들의 고액 신고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14억 8천만 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10억 6천만 원이 늘었는데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우종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와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각각 7억 5천만 원과 5억 9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신임 총장 임용을 둘러싼 충청대학교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총장 임용 과정에서 소통이 없었고 경쟁대학 전임 총장 출신을 영입하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라는 건데요. 어제 이사회 개최를 실력 저지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진기윤 기자입니다. 학교 구성원을 무시하는 이사회를 철회하라! 신임 총장 임용 승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이사회가 예정된 충청대 본관 대회의실을 여교수와 직원들이 봉쇄합니다. 1층 계단에선 이사들의 출입을 막고 오경락 총장의 출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선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충청대가 신임 총장으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전임 총장 출신 인사를 임용하려 하자 교수회와 직원회가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우선 오경락 총장이 내부 소통 없이 이사회 3일 전 신임 총장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구성원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사회 일정 연기가 어렵다면 총장 추대권만이라도 추후로 좀 연기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강행을 하시게 돼서 저희 전체 교수 직원 모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경쟁 관계인 충북 보과대의 전임 총장을 신임 총장으로 임용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산업 스파입니다. 이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네. 우리가 추대위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되고 안 되고를 따져봐야죠. 그리고 안 되면 저희 학교도 그 정도의 능력 있는 교수님들은 충분히 있다. 여기에 과거 주성대에서 충북 보과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이 겪은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이 되풀이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오경락 총장은 신임 총장 임용은 정관상 이사회 승인 사항이고 교수 직원들과의 협의는 의무가 아니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신임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보과대의 경쟁력을 높인 경험이 있고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할 적임자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과대를 만드신 분에 거기에 많이 기여를 하신 분도 이분이에요. 그래서 난 적합하다. 폐과가 되고 모두 이때까지 교수를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은 다 해주시기로 했고. 강력한 반발 속에 이사회는 철회됐지만 교수 직원들은 오경락 총장 퇴진까지 주장하고 있어 충청대의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응급 환자가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가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시작됐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대구에서 한 10대 여학생이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 넘게 헤맸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그 진료 배우과나 진료 과목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현장에서 이송 지연되는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19 상황실과 오송 첨단 임상시험센터에 ICT 기반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두고 구급대와 병원을 원격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구급대원이 환자의 중증도를 시스템에 기록하면 적합한 병원에 자동으로 전달되고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은 즉시 이를 알립니다. 환자 재이송률을 낮추고 이송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적기에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지금 치료 가능한 응급 환자 사망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데 이것을 낮추는 거에 실제적인 기대의 효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3월 국토부의 스마트 시티 챌린지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는 충북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우선 한 달 정도 시범 운영을 해서 시스템을 안정시키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이 안정화된 다음에는 중증 환자가 많은 그런 요양병원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긴급 출동과 함께 진료가 가능한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가 골든타임 내 치료와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최근 정부가 결핵 퇴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쩌면 일상으로 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보다 더 심각한 게 바로 결핵 문제인데요. 결핵의 심각성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숨은 환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결핵 발생률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사망자만 1,400명을 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결핵 환자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65세 이상의 고위험 환자의 발생과 사망이 늘어났고 무엇보다 치료약이 잘 듣지 않는 이른바 다제내성인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제내성 결핵 환자는 최초 감염의 경우 3%, 치료 실패로 다시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면 위에 떠 있는 것보다 수면 아래에 있는 게 훨씬 빙산의 크기가 크잖아요. 결핵이 그렇거든요. 수면 위에 나와 있는 우리 폐결핵, 정말 증상이 있는 결핵은 수면 위의 아주 일부고요. 결핵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검사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령, 당뇨병 환자, 면역 저하자 등이 주 대상자입니다. 특히 잠복 결핵 환자를 찾아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잠복 결핵을 가지고 있어도 일반인들은 평생 동안 결핵이 발병할 가능성이 한 5%가 안 돼요. 그런데 고위험군은 더 많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잠복 결핵 검사할 필요가 없고 고위험군에 한해서 결핵은 감염되면 치료 기간만 보통 6개월, 최장 1년가량이나 걸리고 약 복용도 쉽지 않습니다. 약 복용을 중간에 포기하면 나중에는 아예 치료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묻혀있던 결핵의 심각성을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어제 제천시 봉양읍 봉황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부분 진화됐다 밤사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틀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쯤 명도리 쪽에서 주부를 잡고 잔불 정리를 하고 있었지만 1시간여 만인 저녁 8시 반부터 반대편 구황리 방면에서 재발화됐습니다. 야간이어서 헬기가 뜨지 못해 산불 진화대원과 제천시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직접 산에 올라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고 새벽쯤 불길을 잡아 지금은 잔불을 끄고 있습니다.
교육 공무직원들이 오늘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충북교육청은 전체 교육 공무직원 6,600여 명 중 파업 참여 비율이 18.9%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급식은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하는 곳이 전체 급식 학교의 39.3%에 이르고 초등 돌봄 교실의 경우 돌봄 전담사 파업률이 9%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차별적 임금체계 철폐를 요구하며 전국 시도교육청과 집단 임금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사전투표소는 중앙동과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 명암, 산성동 등 5개 동에 한 곳씩 마련됐습니다. 사전투표 기간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2일차인 4월 1일에 한해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투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